김민석 쪽이 서울 경기 투표 직전 불안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이 매우 압도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분석을 들어보면 상당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전화방 녹취 나와도 기각시켜. 그랬던 소병훈이 소명도 듣지 않고 바로 제명시켰어요. 민주당이 진짜 박살이 났습니다. 독재를 원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지금 독재하자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룰이고 나발이고 간에 우리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어. 힘 있는 쪽에 붙어. 이거 아닙니까? 그게 독재야. 이재명에게 줄을 서려고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소병훈이 바로 제명시킨 거. 나 잘하고 있죠? 나 잘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해식 기각시키고 다 기각시키는 거, 저 이렇게 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왜 지랄이야. 진짜. 김어준 얘기 좀 그만해. 아이씨, 우리 참. 그냥 나는 김어준이 이러이런 부분이 섭섭한데 지금까진 이해했어. 내각제 개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스탠스를 가져간다면 나도 비판할 거야. 뭐가 문제야, 이씨. 아이씨. 나가요. 방송 방해하지 말고. 김어준 방송 보시면 되잖아, 그러면. 말도 못하게 하니? 아니, 당신들이 이재명하고 김민석하고 똑같다니까? 유시민 까봐. 못 가? 너 반명이야. 김어준을 까? 넌 아웃이야. 김어준 까지도 않았어, 씨부래. 김어준 좋아해. 자, 이렇게 충성 경쟁에 미쳐 있습니다. 이재명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채널에서 뭐 난리치는 애들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충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건 이재명이 만든 거예요. 이재명이 이런 사람들을 계속 챙겨주잖아요. 더 열심히 해 신호를 주는 겁니다. 플리피님 딱 박제하는 거 보세요. 공격해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충성 경쟁을 하도록 부추겨요. 방식이 아주 저열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미쳐 날뛰는 거야. 당원 당기고 나발이고 간에. 이재명이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누군가를 챙겨줍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충성 경쟁을 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데 저 자리에 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해야 되는구나. 나를 봐주세요. 말도 안 되는 충성 경쟁이 막 불이 붙어요. 지금 민주당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정상이에요. 당원 당규는 무용지물이고요. 이재명에게 충성해라. 김민석에게 잘 보여라. 이거 서로 경쟁하기 바쁘잖아요. 그냥 이런 인간들이 빤스를 막 벗고 뛰어다녀요. 쪽팔린지도 모르고. 김민석이 부르니까 전현직 시도의원들이 충성 맹세를 합니다. 김민석 대표님 지랄을 해요. 이런 민주당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을 박살낸 거예요. 충성 경쟁을 유도시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애들을 쏙쏙 뽑아서 자리를 주니까 더 해야겠다. 더 해야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다 국민의힘 쪽 말에 동의를 하는 순간이 올 줄 몰랐거든요. 영상 보죠.
저도 이제 뭐 프레임이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의 프레임, 친명 대 친청 이 프레임으로 지금 잡힌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친청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국민의힘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지금처럼 가는 것은 우리 민주당과 대통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네. 정청래를 대표로 뽑음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을 좀 더 성공의 길로 견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계실 거예요. 네. 견제도 하고 견제도 하고 그게 더 건강한 당청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모자이크 센스 보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어쨌든 권리당원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국민의힘 대통령을 더 선호할 거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 지지하시겠지만 지금 네. 이 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네. 더 크게는 당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정청래를 선택하는 것이 네, 맞겠다. 네, 이렇게 그러면 판단하시는 분들이 요새 질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정청래를 뽑아야 된다. 이재명 노영이, 대통령을 위해서 노영이. 김민석보다는 정청래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정청래 대표를 찍어야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또 유시민 작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좋지 않은 성공할 수 없는 실패로 가는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그게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이런 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걸 교정해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옳은 길로 옳은 길로 인도를 해야만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유시민 작가랑 비슷하게 지지자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올바른 정청래 대표 측에서 이렇게 좀 이리 와 이렇게 좀 해주려면 결국에는 김민석은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듣는 뭐 그런 사람이 될 테니 제대로 견디를 못할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를 찍어야지만 네. 대통령 말하고도 좀 각을 세우기도 하고 뭐 어쨌든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말이 될 관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도 계속 말하는 게 자기는 이재명 대통령에 반대하겠다가 아니라 누가 제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할 사람이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요. 지금 그게 대통령 1년 차에 지금 대통령이 특별히 하자가 없고 지금 열심히 뭔가 하려면은 당하고 청이 이렇게 합치돼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바로 이 타임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특별히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나 진짜 살다 저도 이제 뭐- 국힘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국힘 쪽 패널 말에 박수 치는 날이 오네. 진짜 와. 어? 노영이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다 잘하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 그 판단이 다른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게 뭔지 하나만 나한테 말 좀 해봐라. 어? 뭘 잘했는지 말 좀 해봐. 제발. 굉장히 뭔가 하듯이 시끄러웠는데 성공한 게 없어요. 성공한 게. 아니 주식은 주가는 쫙 올라갔잖아요. 좋았어. 거기다가 반도체까지 운으로 터졌죠. 자본시장법 개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주가 띄우는 것까진 좋았어. 이거 박수 받으려고 이거 박수를 막 치고 있는데 삼전 닉스 레버리지 ETF 들어가 뻥 터트려. 이러면 누가 주가를 부양했다고 박수를 칩니까? 그죠? 부동산은요. 혼자서 X에 막 절대 안 한다. 부동산이 뭐 계곡 정리하는 것보다 쉽다. 부동산 지금 어때요? 너무 안 좋죠? 난리예요. 그리고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개판으로 나오고. 근데 장관 탓을 해요. 아이고. 뭐 있냐고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그러는데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한 게 없어. 그러면 잘못하는 겁니다. 요즘에 국민의힘 쪽 패널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니까. 왜냐? 장르만 여의도니 그런 재래식 언론이 만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애들 보세요. 재래식 언론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출연하는 민주당 쪽 패널 보세요. 다 뉴 이재명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명분도 논리도 좆도 없어. 정청래만 까. 오늘은 또 장성철이 정청래가 될 것 같은데
김민석이 확정적이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장성철이 아니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러던데? 그러니까는 신인규가 표정이 똥 찜은 표정이 되더라고.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민주당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든 김민석을 당대표로 앉히기 위해서 전당대회에 너무 많이 개입을 했어요. 선호투표제 소수결까지 밀어붙이는 꼴 보십시오.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그 짓거리 한 거 아닙니까? 보안투표제 갑자기 3명이 다 튀어나왔죠. 왜 튀어나왔겠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민주당에서.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경쟁을 붙여요. 충성 경쟁을 붙입니다. 그 방식이 너무 저열합니다. 자신을 비판했던 시민 한 명을 낙인을 찍고 박제를 시켜요. 공격하라. 우리 모두가 그 장면에서 오만적이 다 떨어졌죠. 대통령이 저럴 수가 있나? 결과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침울해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실망도 하지만 사실 이 싸움이 굉장히 힘든 싸움인 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예상했죠. 솔직히 그렇죠. 대통령이 픽해갖고 대놓고 밀어주고 거의 관건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지금 선거가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선거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선호투표제라고 하면서 투표제를 바꾸고 그래도 정청래 후보가 다 받아줬죠. 우리 여러분들 뭐 집권 1년차 대통령이 밀어버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밀고 있는데 지금 당원들이 싸우면서 그래요. 많이 속상하시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힘든 상황이지만 끝까지 해봅시다. 우리가 언제 뭐 쉬운 싸움 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 좀 표를 만들고 제가 왜 국민투표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신경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요게 오늘 여러분들 표예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김민석이가 오늘까지 누적 52.21이에요. 정청래 후보가 38.14예요. 표 차이는 63,360표 차이죠. 그 다음에 격차는 14.07 차이예요. 족발은 그냥 제껴놓을게요. 족발은 제껴놓고 63,360표 차가 현재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63,360표. 요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최고위원은 6등까지만 보여줄게요. 최고위원은 여러분들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최고위원은 현재 화면에 나오죠. 박선원이가 역전을 해갖고 3,401표 차로 지금 그랬고 이성윤 후보랑 거의 한민수, 이성윤 요 두 명이 어떤 김용을 잡아야 되죠. 표 차이는 거의 한 이성윤 후보랑 김용은 한 6,000표 차이. 서울 경기에서는 두 분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김용을 내려앉히고 한민수, 이성윤이 올라가는 방법이 가장 지금 유력해서 지금 서미화랑 그 누구죠? 박선원이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최민희 1등 시키고 한민수, 이성윤, 제가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5번, 6번을 몰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호남이 사실 불안했잖아요. 호남이 불안해서 제가 서울, 경기는 무조건 한민수, 남성은 이성윤으로 찍어라. 그래서 이게 올리면 제가 보면 김용이 6등 되고 5등, 6등은 뭐 4등, 5등은 우리 측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고위원 투표는 제껴두고 제가 지금 아까 63,360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오타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오타가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만약에 보시다가 제가 여기서 해보니까 서울 경기의 권리당원이 58만 명이에요. 그렇죠? 서울 경기의 권리당원이 현재 58만 명 정도가 됩니다. 방송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전체 권리당원의 38%예요. 여기가 서울 경기가 전체 권리당원의 38%다 보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63,360표를 쥐고 있지만 여태까지 까진 거는 전체 투표의 40%가 까졌어요. 전체 투표의 40%가 까졌어요. 그럼 아직 반도 안 까진 거예요. 60%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두 번째 제가 쓴 거 현재 온라인 투표율이 서울이 45.31, 경기가 46.74. 지금 최종 투표율 남았나요? 지금 최종 투표율 남았나요?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최종 투표율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요. 대체로 호남보다 지금 호남의 온라인 투표나 온라인 투표율보다 지금 서울 경기의 투표가 약 10%가 높아요. 약 10%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이런 얘기 했죠. 호남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불안하다라고 했죠. 이거는 조직표들,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일반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조직표들만,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랑 비슷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랑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제주도 조직표가 들어오고 호남이 투표율이 낮다라는 거는 일반 권리당원들이 투표율이 좀 낮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호남은 제가 좀 불안하다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딴 얘기 하시지 말고 좀 집중을 해주세요. 호남보다 지금 서울과 경기의 투표율이 약 10%가 높아요. 그러면 ARS 투표율을 만약에 여기에다가 합치게 되면 ARS 투표가 대체로 한 10% 정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기에 온라인 투표에 비해서 ARS 투표가 한 10% 정도 올라가면 서울이 55. 몇 정도 되고 경기가 56에서 57. 그래서 그럼 최종적으로 서울이 55에서 57 정도의 여러분들 투표율이 나올 거예요. 제가 예상하면 서울이 55에서 57, 경기가 57에서 60까지 지금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요까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권리당원 투표로만 현재 63,360표를 쥐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정청래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로만 63,360표를 쥐고 있는데 이거를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울 경기 최종 투표율이 만약에 50%에 머물면 21.8% 차이로 김민석을 이겨야 돼요. 근데 분명히 지금 저희가 봐도 여러분들 이미 50%를 훨씬 넘을 수밖에 없죠. 온라인 투표만 해도 서울이 45.31, 경기가 46.7에서 무조건 55는 넘죠. 그러면 그러니까 50%가 나왔을 경우에는 21.8%로 권리당원 투표를 이겨야 되는데 약 29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50%가 투표를 하면 29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여기서 21.8%를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가장 가능성이 크죠. 55%가 정도가 투표율이 나오게 되면 약 20% 정도. 이게 가장 현실적이죠. 서울 경기가 약간 55% 정도 투표율이 나오면 32만 명이 투표를 한 거예요. 32만 명이 투표를 한 건데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에게 20% 차를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게 잘 들어봐 좀. 그 20%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쉽진 않죠. 만약에 투표율이 경기도가 올라가고 서울이 올라가서 60%까지 투표를 하면 약 18%만 서울 경기에서 김민석을 이기면 돼요. 서울 경기에서 60% 투표가 나오려면 35만 명이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도권에서 약 20% 정도 격차로 이겨야지 63,300표를 극복을 하는 거예요. 응? 좀 간절하니까 들어봐요. 63,360표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20%를 이겨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방법이 있어요.
쉽지 않은데 그리고 단 송영길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10% 전후를 지지율을 가정했을 때 송영길이가 지금 뭐 9점 몇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송영길이가 10% 전후 지지율을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산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20%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정청래가 55%를 만약에 득표를 해, 이건 가능하죠. 그렇죠? 정청래가 55를 만약에 50%를 요정은 전후를 얻게 되면 송영길이가 10% 가면 김민석을 30% 중반에다가 묶어버리면 역전 가능해요. 우리가 만약에 정청래가 50%를 만약에 넘기고 김민석이가 30% 중반, 족발이 한 10% 하면 여기서 역전이 돼요. 그쵸? 이럴 경우도 있고, 근데 55%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서울도 잘못하면 저도 안심할 수 없어요. 서울 경기도 물론 투표율이 올라간 건 있지만 제가 현실적인 거 분석을 한 걸 알려드리면요. 차단 빨리 해요. 차단할 놈들 있으면. 벌레 들어왔대요. 빨리 차단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 변수가 뭐냐? 국민 여론조사 30%예요. 제가 이틀 동안 왜 여기에 목숨을 걸었는지 여러분들은 나중에라도 좀 이유를 알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55%도 힘들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변수가 국민 여론조사인데 정청래 후보가 서울에서 요거는 가능하죠, 여러분들. 요건 가능하죠. 10%. 정청래가 김민석을 서울에서 10% 정도 이길 가능성은 있잖아요. 뭐 리얼미터에서도 나오고, 그쵸? 이건 가능하잖아. 10% 이길 수 있는 거. 10%는 이거는 가능한 수치예요. 그러면 정청래가 김민석에게 누적 투표에서 약 4% 져요. 정청래가 만약에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에서 10%를 이길 경우에 김민석이가 약 4% 이겨요. 표 차이가 줄어들죠. 이 경우 정청래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8에서 10% 차이로 이기면 역전입니다. 이제 제가 왜 국민 여론조사에 목숨을 걸었는지 아시겠죠? 정청래가 수도권에서 10%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잖아. 잠깐만, 이 새끼 좀 날리고. 그만 희망 고문 나가, 이 등신 새끼야. 별 거지 같은 새끼들로 들어와갖고 가갖고 자포자기하고 벽 보고 별 거지 같은 새끼 들어와. 이게 희망 고문이야, 새끼야. 경우의 수를 보는 거지. 나는 이걸 보면서 설명해도 채팅창이 다 보여. 아니 이건 가능하잖아, 여러분들. 정청래가 서울에서 10%는 이길 수 있잖아. 이거는 가능하잖아. 이건 가능한 수치란 말이야. 아까 20%는 불가능해도. 그러면 김민석과 정청래의 권리당원 누적 표차가 4%밖에 안 나. 4%밖에 안 나. 김민석이 이겨.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가 10% 차이로 8에서 10% 차이면 역전이에요. 어머, 나 지금 뭐 보고 있던 거야? 정신이 없어. 다시. 여기는 가능하죠. 서울 경기에서 10% 가능하죠. 그러면 김민석과 정청래의 표차가 줄어들어갖고 지금 14.07% 차이 나잖아. 지금 63,360표면은 14.07%인데 정청래가 서울에서 10% 정도만 이기면 권리당원표에서 4% 정도밖에 안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가 8에서 10% 차이로만 이기면 역전이에요. 요것도 힘들다. 요건 가능해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왜 국민 여론조사 아까 방송 끝나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 받았습니다라고 전화 오는지, 이게 나중에는 저는 관건이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정청래 후보가 서울 경기에서 선전을 해서 15%도 가능을 하잖아. 그쵸? 정청래가 10% 이상은 만약에 이길 수 있다라는 리얼미터 조사나 여기저기서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15%를 이기면 김민석과의 차이가 초접전으로 가요.
서울에서 정청래가 15%만 만약에 정청래가 서울에서 뭐 48, 김민석 40, 뭐 35, 33 이렇게 얻어버리면 1%에서 3% 차이로 초접전이 돼요. 이럴 때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3%에서 6%만 이기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데이터예요. 국민 여론조사에서 3%에서 6%는 앞설 수도 있거든. 그쵸? 이게 역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정청래가 서울 경기에서 만약에 너무너무 잘해서 20% 이상 이기면 김민석과 권리당원의 투표가 동률이에요. 만약에 20% 이상 이기면 권리당원 투표에선 동률이고 결국 국민 여론조사에서 갈리는 거예요. 야, 정청래 아웃쓰는데 뭐하냐 매니저들. 어? 내가 방송을 하면서 차단을 하고 앉아있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이렇게 되면 족발 뭐 선호투표제 그런 거 상관없이 만약에 정청래가 20% 이상 무조건 이기면 권리당원 투표와 동률이 되고 결국은 승부가 국민 여론조사에 갈리는데, 국민 여론조사는 언제 나오냐? 17일 날 최종 발표 4,000명이에요. 제가 왜 이틀 동안 국민 여론조사 할 때 여러분들에게 휴대폰 번호 차단 해제하고 무조건 02 전화번호 받으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저한테 전화 오신 분, 그리고 전화 통화는 안 하지만 문자 오신 분만 해도 200분이 넘어요. 그쵸? 200분이 넘어요. 근데 이게 30%가 반영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32만 표가 남은 거예요. 국민 여론조사에서 32만 표가 남았는데 거기서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10%만 이겨도 서울에서 10% 이기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10% 이기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30% 중에 10%를 이기면 32,000표를 따라잡는 거예요. 여기가 32,000표예요. 10%가. 그 다음에 여기는 1인당 80표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자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오늘도 투표 전화 받았습니다. 뭐 7시 몇 분에 받았다. 마지막 날 중앙위원 투표가 약 16,000명이 돼요. 이거는 6대4로 정청래가 불리해요. 이거는 6대4 또는 7대3으로 불리해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힘들지만 해볼 만하죠. 안 그래요? 제가 왜 여러분들은 이틀 동안 국민 여론조사에 최선을 다했는지, 여러분들 국민 여론조사는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이야. 어? 국민 여론조사는 먼저 받아갖고 4,000명 안에 들어가면 장땡이야.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국민 여론조사는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갖고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4천만 명의 여론조사를 보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갖고 받은 사람들이 먼저 4,000명 안에 들어가면 그분들의 그 선착순이에요. 어? 굉장히 불리해요. 우리가 이길 확률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무조건 진 게 아니에요. 지금 투표용지가 100이면 40개까지인 거예요. 아직 60개가 남았어요. 40개까지 하는데 14% 지고 있어요. 아직 깐 거보다 남은 게 훨씬 많아요. 근데 다행히 서울 경기는 정청래가 10% 이긴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응? 이거 여러분들 제가 여론조사에 왜 목숨 걸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세요? 호남이 불안했어요. 호남이 불안했기 때문에 아무도 국민 여론조사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국민 여론조사에 모른 척하고 그냥 유세장 따라다녔으면 여러분들 공의 차단했어요? 안 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제가 공의 차단하라 그러고 그 080 풀라 그러고 전화 받으라 그러고 알려주고
전화 받았죠? 그렇죠? 만약에 그 200명이 전화를 안 받았으면 8,000표가 날아간 거예요. 응? 지금 저한테만 보내주신 분들이 200여 분이 돼요. 근데 이분들 말고도 전화 기다리고 있고 받은 사람들이 있고 문자 안 보내고 했던 사람들 분명 있어요. 응? 지금 리얼미터에서 서울 경기에 정청래 후보가 몇 퍼센트 이기고 있다라고 나오죠? 응? 지금 리얼미터에서 서울 경기에서 정청래 후보가 몇 퍼센트 이깁니까? 몇 퍼센트 이겨요? 27% 이겨요?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보지 말고 너무 여러분들 아니야, 끝났어. 국민 여론조사도 끝났어. 꽃에서 27%? 국민 여론조사도 끝났고 모든 투표는 다 끝났어. 현실적으로 보자고. 이게 제일 가능해. 제가 보는 거는 이거예요. 정청래가 서울 경기에서 무조건 10%는 이길 수 있어요. 정청래가 서울 경기에서 10% 이기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10% 이기면 역전이에요. 구라미터나 여론조사 꽃이나 둘 다 10%는 넘잖아. 그러면 서울 경기에서 10% 정도 정청래가 이기고, 그러면 권리당원 투표로 4%로 따라잡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8%에서 10% 차이로 이기면 정청래가 역전이에요. 이거는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그쵸? 이건 가능성이 있잖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솔직히 최선을 다했잖아. 여러분들 저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지금 여러분들 이거 뭐 잘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거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글씨로 잘 정리했죠. 전체 권리당원 38%야 서울이. 전체 권리당원이 38%인데 현재 온라인 투표율이 지금 최종 투표율 나왔어요? 최종 투표율 나왔어? 무조건 55에서 57 정도 나올 거라고. 그러면 10%보다 조금 희망을 가지면 여기가 되는 거죠. 만약 정청래 후보가, 요것도 가능하잖아. 만약 정청래 후보가 서울 경기에서 15% 차이로 이기면 김민석과의 차이가 권리당원 표차가 1에서 3%로 초접전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가 3에서 6%만 이기면 역전이에요. 근데 저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정청래가 10%는 이길 수 있다라고 봐요. 왜? 이틀 동안 우리가 진짜 노력했거든.